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 차남인데 네, 그야말로 대통령한테는 정말 아, 애증이 겹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11월 선거, 그리고 그 한 달 후에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하는 거야. 네, 추리를 사러 갔다 오다가 추럭에 치여가지고 아들 둘만 살아남고 원래 와이프하고 딸은 죽지요. 예. 네, 이렇게 살아남은 아들 둘. 그나마 큰 아들은 진짜 모범, 범생이었죠. 그 로스쿨 나와가지고 델라웨어의 검찰총장을 하죠. 네, 그런데 보 바이든이 결국에는 뇌종양으로 2015년인가 16년에 죽지요. 예. 가족들이 잃고 아버지는 정치한다고 너무 오래 가 있지.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혼자서 해요. 이 현실을 극복하느라는 헌터 바이든. 네. 그래서 마약도 했지.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예, 여러 가지로다가 많이 그 방황을 한 아들입니다. 2018년도에 델라웨어에서 이게 이제 약에 중독돼 있는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델라웨어에서 총을 살려고 가는데, 네. 총기를 살려면은 자기의 이제 이력을 다 적어야 되는데, 그 마약 중독돼 있고 마약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를 기재하지 않고 총을 산 거. 그래서 그게 불법으로 총기 소지를 했다. 예. 그게 유죄가 났죠. 어쨌든 이번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에 따른 어떤 향후의 전망, 결국에는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을 맞이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 법률 심리가 시작될 때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아들, 대통령에게 그런 아들인데 나는 사면하지 않을 겁니다. 예, 법 네. 앞에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 이면에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사에 이런 서사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교양이 있는 시민 눈에서 볼 때는 되게 안 됐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헌터 바이든한테 걸려 있는 이 혐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의 그 로비스트로 부통령의 아들이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거 분명히 아버지의 뒷심을 믿고서 헌터 바이든이 돈벌이를 많이 했다. 근데 거기에서 비즈니스 결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다가 낼 텍스를 좀 안 낸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탈이니 탈센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아직 형사적으로 다 재판할 게 좀 남아 있죠. 예. 이제 9월에 LA에서 열리는 탈세 관련 재판이 그렇습니다. 예. 있죠? 예. 예. 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한테는 참 이해할 수 없고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하는 좀 이상한 구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형인 보 바이든이 죽었어요. 근데 형수하고서 동거를 하는 거야. 그 형수가 같이 가장 가깝게 동거하는 형수가 그 내용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총을 구매하려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알고서 그때 형수하고서 헌터 바이든하고 어디다 총을 사가지고 어디다 숨겼냐? 뭐 한 3kg 되는 어느 그 슈퍼마켓 쓰레기통에 숨겼다. 그걸 찾으러 가고, 헌터 바이든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분명히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캠페인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는 다시 설명을 하지만은 그거는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트럼프 쪽에서 이게 쾌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유죄 판결을 먼저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고 아들이 받은 거긴 하지만.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여론조사의 결론은 바이든이 한 1%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씹혔어요.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네. 설명드렸듯이 그런데 바이든 아들의 또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상쇄되느냐가 지금 다시 선거판에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만 죄냐? 바이든 너 무어서부터 너 부통령 때 아들이 네 권력을 믿고서 돈벌이한 거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랑 짜고 쳤단 말이죠. 예. 이런 걸 갖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트럼프로서는 7월 13일서부터 3일서부터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되는 전당대회가 미러키에서 위스콘신 미러키에서 있는데 그 전전날 형량을 결정을 받습니다. 전망하는 거는 이 형사 입건된 그 범죄의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는 게 그 상식적으로 보면 되지 않냐. 그런데 판사는 화가 나 있어요. 네. 재판 과정에서 하도 깽판을 났기 때문에 그렇죠. 소란죄, 증인들 협박죄, 막 이래 가지고서 벌금형을 10번이나 물었잖아요. 그래서 판사는 시민의 도리를 안 한다 가지고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좀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 선거판에 양 후보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부딪힘이 대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다이제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